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찾은 엄마 한정순. 그러나 그녀를 맞은 건 차가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여긴 이런 차림으로 오는 곳이 아니에요. 뒤이어 나타난 아들은 한술 더 뜹니다. 엄마, 내가 엄마까지 챙겨야겠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엄마를 내쫓은 자식들. 그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180억 토지 보상금의 주인이란 걸. 과연 어머니의 180억 보상금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에 불이 켜집니다.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생선 장사를 해온 한정순 할머니가 가판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때 묻은 칼로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입니다. 아이고, 또 이른 새벽이네. 할머니의 손은 거칠지만 생선을 다루는 솜씨는 예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평소보다 한숨이 자주 나오고 자꾸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쳐다봅니다. 재개발이라니. 내 평생이 다 여기 있는데. 할머니는 시장 골목을 둘러봅니다. 40년 전 처음 이 자리에 좌판을 깔던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때는 신혼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쌀가게를 하다가 사업이 망하고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었죠. 기억 속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손이 떨리던 날 딸아이 미정이 결혼할 때 혼수장만하느라 밤새 바느질하던 밤들.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열어봅니다. 토지 보상금 통지서가 들어있습니다.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180억. 이게 진짜 내 돈이 된다고. 평생 모아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득 시장 상인들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 김영감 말이 떠오릅니다. 정순 여사, 요즘은 자식에게 무조건 물려주는 시대가 아니야. 한번 시험해봐. 시험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 알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갈 곳이 없다고 연락을 해놓은 정순. 엄마가 갈 곳이 없다고 했는데 아들 둘은 역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최근엔 아예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확인해봅니다. 첫째 도현이에게서는 회의 중이라는 문자가, 둘째 성민이에게서는 고객 미팅이라는 답장이 와 있습니다. 막내 미정이는 아예 답장도 없습니다. 문득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보, 애들한테 다 주지 마라. 내 노후도 챙기고 남는 건 사회에 돌려. 당시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과연 자식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그래, 이번엔 내가 너희 마음을 시험해볼 차례다.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가판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오후 한정순 할머니는 낡은 카디건을 입고 때 묻은 보따리를 들고 강남으로 향합니다. 첫째 아들 도연이가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목을 뒤로 젖히고 15층 아파트를 올려다봅니다. 입구부터 화려한 조경과 경비실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1500동 15층 한도연 시어머니입니다. 경비원은 할머니의 차림새를 훑어본 후 전화 확인하고 나서야 출입증을 내어줍니다. 똑똑똑. 현관벨을 누르자 곧 문이 열립니다. 첫째 며느리 지연이가 나타납니다. 명품 브랜드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이지만 할머니보다는 몇 배 비싸 보입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지연이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할머니의 낡은 차림새와 보따리를 보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어머니, 이런 복장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단지는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며느리가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복장을 지적하고 맙니다. 미안해, 며느리. 갑자기 와서. 그런데 도연이 있니? 아, 네. 잠깐만요. 지연이는 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안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아들 도연이가 나타납니다. 대기업 중간 간부답게 집에서도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를 보는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갈 데가 없어져서. 갈 데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재개발 때문에 집도 헐리고 가게도 정리해야 하고. 도연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집안에서는 중학생인 손자가 게임기를 들고 나타나지만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여기는 어르신이 계시기에는 좀 그래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도연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제 체면이 있잖아요. 엄마가 이런 복장으로 여기 계시면 주민들 민원 들어와요. 차라리 근처에 괜찮은 고시원이라도 얻어드릴게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밥도 주니까. 고시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래, 고시원이면 혼자서도 편하시잖아요. 임대료는 제가 낼게요. 도연이는 마치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슴에는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지연이가 남편을 거들며 말합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챙기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생각이 짧았구나. 할머니가 현관문을 나서자 아들의 외마디 탄식이 들려옵니다. 참내, 내가 이젠 엄마까지 챙겨야 해. 할머니는 씁쓸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며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화려한 로비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대비됩니다. 고시원에서는 밥을 준다고 마음은 안 주겠지만 첫째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둘째 성민이는 어떨까요?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하철을 갈아타며 시장 쪽으로 향합니다. 강남에서 변두리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도 점점 초라해집니다. 둘째 아들 한성민이 운영하는 성민이네 순대국은 시장 입구에 있습니다. 간판 페인트가 벗겨져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테이블 5개가 전부인 작은 가게입니다. 성민아, 할머니가 들어서자 주방에서 국을 끓이던 성민이가 고개를 돌립니다. 앞치마를 두른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하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장사하는데.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성민아, 엄마가 갈 데가 없어져서. 아, 재개발, 그거 연락받았어. 그런데 엄마, 철거 날짜 알았으면 미리 준비하지. 왜 이제 와서 그래? 성민이는 국자로 국물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작업복 입은 손님이 더 들어옵니다. 사장님, 순대국 둘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성민이는 손님에게는 밝은 목소리지만 할머니에게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엄마 먹여 살려야겠어. 나도 장사 겨우겨우 해서 애들 키우는데. 할머니는 귀를 의심합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일했는데 그 자식이 손님들 앞에서 먹여 살려야겠냐고 말합니다. 성민아,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냐? 아니, 사실이잖아. 엄마가 미리 준비했어야지. 지금 와서 우리한테 의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손님들은 고개를 숙이고 순대국을 먹으며 들은 척 안 들은 척하지만 민망해합니다. 그럼 며칠만이라도. 엄마, 우리 집도 좁아. 애들 둘의 할머니까지. 그리고 솔직히 교육비며 생활비며 빠듯해서 남 돌볼 여유 없어. 성민이는 자신을 낳고 키워준 어머니를 남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선이가 안에서 나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선이야, 미안해. 아, 재개발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서요. 학원비도 밀렸고 남편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차라리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정 같은 데 알아보세요. 요즘은 그런데도 괜찮다던데. 성민이가 끼어듭니다. 첫째는 고시원, 둘째는 노인정을 권합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철없었구나. 할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가게를 나섭니다. 뒤에서 성민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리로 나온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 명이 더 남았습니다. 막내딸 미정이가. 할머니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막내딸 미정이가 사는 반지하 집으로 향합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 가로등도 성긴 동네입니다. 드디어 찾은 반지하 집은 생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구조의 작은 창문 하나, 벽에는 곰팡이 자국도 보입니다. 할머니는 잠깐 주저합니다. 이런 좁은 곳에 자신까지 들어가면. 똑똑똑. 누구세요? 미정아, 엄마야. 엄마. 문이 열리자마자 미정이가 할머니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두 오빠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미정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과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갑자기 와서. 엄마, 왜요? 혹시 오빠들한테 갔다 오신 거예요? 미정이는 어머니 표정을 보고 짐작이 갑니다. 두 오빠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집은 정말 작습니다. 거실과 방 하나씩,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성호야, 어머니 오셨어. 안방에서 최성호가 나옵니다. 공장 야간 근무를 하는 성호는 이제 막 일어난 참이지만 시어머니를 보자 얼른 인사합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성호야, 미안해. 갑자기 와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라면 당연히 언제든지 오셔야죠. 그때 11살 손자 서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옵니다. 할머니,
서준이는 할머니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서준아, 할머니가 며칠 있을 수 있을까? 와, 정말요?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숙제도 할 수 있겠다. 서준이는 좋아서 뛸 듯합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순수한 기쁨에 눈물이 날 뻔합니다. 성호가 미정이를 보며 눈짓합니다. 집이 좁긴 하지만 가족이니까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머니, 집이 좁긴 하지만 어떻게든 해봅시다. 서준이가 거실에서 자고 어머니는 서준이 방을 쓰시면 돼요. 아니야, 성호야. 내가 거실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주무시게 할 수는 없죠. 미정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엄마 혼자 계실 수는 없죠. 할머니는 감동받습니다. 집은 가장 작고 형편은 가장 어렵지만 마음만큼은 가장 넓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현실이 드러납니다. 성호가 고지서들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여보, 이번 달도 빠듯하네. 나 아르바이트 하나 더 알아볼까? 미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듣고 죄책감이 밉니다.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그때 서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좁지만 따뜻하죠? 할머니가 계시면 더 따뜻해져요.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세 자녀 중 가장 적게 해준 미정이가 오히려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진짜 가족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8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식들 시험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갑니다. 과연 아들들한테 이 돈을 나눠주는 게 맞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인의 작은 부엌에서는 고지서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아이 학원비까지 줄줄이 이어진 숫자들. 최성호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정말 빠듯하네. 알바를 더 나갈까? 편의점 야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미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니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다가 그 대화를 우연히 듣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서준이가 할머니의 다리에 매달립니다. 할머니, 우리 집 좁지만 따뜻하죠? 할머니랑 있으면 집이 더 따뜻해져요. 서준이의 순수한 말에 할머니는 눈가가 졌습니다. 손자를 쓰다듬으며 생각합니다. 사랑의 온도는 숫자보다 뜨겁구나. 서준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서 불편하지 않니?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어제 숙제도 같이 했잖아요. 성호가 고지서를 정리하며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할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혼자 근처를 산책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어젯밤 두 아들이 걸어온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10통도 넘습니다. 도연이와 성민이가 번갈아가며 계속 전화를 걸어왔네요. 문자도 와 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도연,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성민, 할머니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쁘다며 피하던 아들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연락을 할까요? 그날 저녁 미정인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누구지? 성호가 문을 열자 한도현과 한성민이 서 있습니다. 두 형제가 함께 온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형님들,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엄마 어디 계셔? 도연이 짧게 묻습니다. 평소 예의를 중시하던 그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안에 계신데요. 할머니가 거실에서 나옵니다. 두 아들을 보는 순간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입니다. 도연아, 성민아, 어떻게 왔니? 엄마, 우리가 어제부터 전화했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성민이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어제의 싸늘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간절한 표정입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좁은 데서. 도연이가 반지하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어제는 고시원을 권했던 그가 지금은 이 집이 좁다고 합니다. 형님들, 무슨 일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미정이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미정아, 넌 빠져. 이건 어른들 일이야. 성민이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도연이가 시골 요양원 브로슈어를 꺼냅니다. 엄마, 여기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현대적이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요양원? 할머니는 어리둥절합니다. 어제는 고시원이더니 오늘은 요양원입니다. 엄마, 여기는 정말 엄마가 계실 곳이 아니에요. 너무 열악하잖아요. 성민이가 거들며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우리더러 먹여 살리라고 했잖아. 미정이가 분노로 떨며 맞섭니다. 미정아, 그때는 우리도 상황을 몰랐으니까. 무슨 상황을 몰랐다는 거야? 미정이가 따져 묻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엄마, 혹시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나와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할머니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두 아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말이죠. 너희들, 보상금 얘기를 어떻게 알았니?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성민이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에서 무언가 탁 끊어지듯 침묵이 깨집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참아왔던 카드를 꺼냅니다. 180억. 토지 보상금이 180억 원이 나온다. 180억. 두 아들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미정이와 성호도 깜짝 놀랍니다. 엄마, 그럼 더더욱 여기 계시면 안 되죠. 그런 큰 돈을 받으실 분이 이런 곳에서. 도연이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제대로 모셔야죠. 성민이도 거듭니다. 할머니는 두 아들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어제까지 고시원과 노인정을 권했던 그들이 180억이라는 숫자를 듣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갑자기 찾아온 거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아니다. 나는 너희를 시험했다. 그리고 답을 얻었어. 할머니는 일어서서 두 아들 앞에 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희는 나를 짐으로 여겼지. 도연이 너는 고시원을 권했고 성민이 너는 노인정을 권했어. 그런데 180억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효자가 되었구나.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미정이가 두 오빠를 향해 소리칩니다. 오빠들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평소에는 엄마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미정아, 너도 똑같잖아. 엄마 모시면서 유산 노리는 거 아니야? 성민이가 대꾸합니다. 뭐라고? 나는 엄마가 돈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럼 뭐 때문에 모신다는 거야? 착한 척 하지 마. 착한 척. 오빠야말로 돈 보고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폭발합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때 서준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왜 다들 소리 질러요? 할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고 쓰다듬습니다. 서준아, 괜찮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나는 이미 결정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됩니다. 180억 중에 90%는 미정이에게 준다. 나머지는 내 노후에 쓰고 남는 건 사회에 환원할 거다. 뭐라고요? 도연이가 벌떡 일어섭니다.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도 자식인데. 성민이도 흥분합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보세요. 미정이만 편애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편애가 아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전세 보증금까지. 미정이는 알바로 등록금 벌었고 결혼할 때도 제대로 못 해줬잖아. 그런데도 미정이만 나를 진심으로 받아줬다.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게다가 너희는 돈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나를 짐으로 여겼어. 이제 와서 효자 행세해도 소용없다. 분노한 성민이가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죽이면 상속 못할 줄 알아. 순간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성민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가방에서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정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나 지금 전부 다 촬영했고 경찰에 신고했어. 미정아, 잠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성민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창백해집니다. 미정아, 잠깐.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하지만 늦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옵니다. 미정이가 녹화한 핸드폰 영상을 내밉니다. 이 사람이 저희 어머니에게 흉기로 위협을 하려 했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보더니 성민이를 바라봅니다. 선생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잠깐, 오해예요. 내가 진짜 그럴 뜻으로. 하지만 성민이는 수갑을 차고 연행됩니다. 도연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따라 나갑니다. 집안이 조용해진 후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미정이가 어머니 곁에 앉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정아, 엄마가 미안해. 너희 집에서 이런 일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김영감한테 연락해야겠다. 김영감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상인들의 법률 상담을 해주던 변호사입니다. 겉으로는 소탈해 보이지만 실력은 확실한 법률 전문가죠. 전화를 받은 김영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순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영감님, 큰일이 생겼어요. 지금 올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바로 갑니다.
1시간 후 김영감이 도착합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온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여사님,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재개발 보상금, 자식들의 반응, 오늘 있었던 일까지.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말합니다. 여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준비요? 요즘은 자식에게 무조건 물려주는 시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상속 구조를 만들어뒀습니다. 김영감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냅니다. 이게 뭐예요? 여사님이 그동안 자녀들에게 지원하신 모든 내역입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사업자금까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첫째가 3억 5천, 둘째가 2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조사하셨어요? 법정에서는 증빙이 중요하거든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감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협박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상속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정이가 놀랍니다. 영감님,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법률가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큰돈이 걸린 문제는 더욱요. 할머니는 감탄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여사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미정 씨에게 90%, 나머지는 여사님 노후와 사회환원.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며칠 후 상속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한미정은 162억을 상속받았지만 화려한 생활 대신 안정된 삶을 택했습니다. 미정인의 가족은 반지하를 벗어나 햇살이 잘 드는 3층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너무 큰 집은 부담스러워서 적당한 크기로 골랐죠. 최성호는 야간 근무 대신 주간 근무로 옮겨서 이제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서준이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처럼. 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요. 할머니는 손자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반면 한도연은 회사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고시원에 보내려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인 지연이가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손가락질 받아요. 한성민은 더 심각했습니다.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전과 기록 때문에 장사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은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러왔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반성한다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한편 할머니는 김영감과 함께 사회환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센터까지. 영감님, 이 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몇 달 후 할머니는 새집 거실에서 서준이와 함께 숙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답은 항상 있단다. 미정이가 차를 가져다 놓으며 말합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성호도 퇴근 후 집에 들어와서 인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았어. 서준이랑 공부도 하고 미정이랑 요리도 했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돈의 진짜 값은 숫자가 아니구나. 누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였어. 저녁 식사 후 할머니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애들한테 다 주지 말고 내 노후도 챙기고 남는 건 사회에 돌려라. 이제야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미정이가 옆에 와서 어깨에 쇼를 걸어줍니다. 엄마, 추우시죠? 괜찮아. 내가 있어서 따뜻해.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180억이라는 돈으로 시작된 시험은 끝났지만 진짜 가족의 가치를 발견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거울 속에서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는 김영감이 또 다른 상인을 위해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법률 상담소에서 말이죠. 세상은 여전히 어렵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만든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진짜 가족이겠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